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아빠표 수학, 제 자녀들, 학습시켜 나가는 커리큘럼과 진도, 학습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좀 초등 자녀들을, 지도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같이 참고를 하시면,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, 저도 이제 학원에서 자녀들을 못 가르치고,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, 집에서 계속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니까,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네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엄마표 수학 해가지고 집에서 가르치는 어머님들이, 정말 힘들 거라는 느낌을 많이 체감했어요. 일단 그 아이들이 이제 장소가 집이 아닌 장소에서 여기는 공부하는 장소다. 예를 들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다른 학생이 한 명이라도 들어있을 때 얘네들이 공부하는 어떤 집중력과 태도랑 그리고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. 이제 산만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혼내야 되죠.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 어머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,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하잖아요. 양육하고 애 낳고 기르고 뭐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다라고 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저한테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. 그리고 집에서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.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여력이 되신다면 코로나도 좀 안정화되고 여력이 되시면 집에서 그 시키시지 말고 스터디 카페 그런 데 보면 강의실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 나는 돈 투자해서 좀 여력이 있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 그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훨씬 학습 태도가 좋아질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도 학원에서 시키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집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소만 바꿔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저희 애들은 이제 오전에 수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이제 수학을 시키는데 막내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.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관건을 둔 게 이제 수학 공부라는 습관을 만드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. 보통 우리가 아침 10시에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자다 보니까 아침 7시나 8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. 그럼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 빨리 끝내려고 이제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이제 부죽 켜놓고 거실에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재야 되니까 자기가 스탑워치 휴대폰 가지고 스탑워치를 이렇게 재가지고 그 시간 멈추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침 먹으면 또 스탑워치 눌러서 멈췄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진도가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력 수학은 4호로가 들어갔고요. 집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해서 사고력 수학의 진도가 좀 느렸었는데 3월 달 거 끝내고 지금 4월 달 거 한 절반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딤불 기본 3학년 1학기 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거는 6단원까지 있는데 현재 5단원을 하고 있어요. 5단원을. 그래서 5단원하고 6단원까지 빨리 끝내고 이제 최상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셋째는. 그 다음에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가 우리 그 형제들 중에서는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빠른 상태인데 이 사고력 수학 8월 달에 나가는 진도를 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최상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3월 달까지 하면 5학년 2학기 최상위가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면 6학년 거는 나가지 않고 제가 원래 이제 그 경시대회를 상반기에 보내려고 경시대회 문제집도 사고 경시대회 이제 그 응시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다시 취소를 했어요.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그 경시대회 문제집, 대비 문제집을 샀기 때문에 그거를 좀 풀릴 예정입니다. 그거를 계속 풀릴 예정이에요. 계속 풀리고 그게 다 끝나면 3프로 올림피아드를 좀 풀릴 예정입니다. 3프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좀 책이 괜찮긴 한데 제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이게 이 부분이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
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이거를 시키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, 초등학교 수학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의 제일 큰 차이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. 대수.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를 이용해서 방정식, 부등식을 만들고 문제를 풀죠. 그럼 중학교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방정식, 즉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도 굉장히 그 식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중학교 수학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겠지. 근데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3% 올림피아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으로 치면 방정식, 부등식의 문자화식, 연립방정식 그런 것만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쉽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초등학교 방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.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요. 뭐 일일이 세기라든지 뭐 나열하기라든지 뭐 똑같이 맞추기라든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예를 들면 중학교 수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3% 올림피아드가 어려운 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. 3%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방식 혹은 여기 3% 올림피아드에서 제시하는 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려서 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푸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수학을 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?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3% 올림피아드를 경시 기출 문제집까지 끝내면 일단은 진행을 하긴 할 것 같은데 3% 올림피아드는 좀 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. 이게 어느 단계까지 좀 시행을 하는 게 올바를지.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. 초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경향이 많긴 많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. 중학교 수학은 약간은 좀 다른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히는 애들이 있잖아요. 초등학교 최상위까지 했다가도 중학교 1학년 때 약속 체계들, 새로운 약속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약속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진도가 굉장히 느려지죠. 고등학교 수학은 또 중학교보다 훨씬 양이 많고 이해하면서 암기할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잘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또 못한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.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잘한다면 대학별고사, 수리논술 그런 것까지 잘하는 게 궁극적인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좀 3% 올림피아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거예요. 이 책이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.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3% 올림피아드도 시키고 뭐 사고력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 진도가 좀 많이 늦춰져서 지금 6학년 1학기 최상위가 끝났어요. 첫째는. 그래서 6학년 2학기 이제 디딤돌 기본하고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최상위까지 마무리를 하면 사고력 수학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빨리 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빠르면 아마 1학기, 늦으면 여름방학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시 기출문제집을 좀 계속 풀리고 하반기에는 경시대회를 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. 이제 첫째, 둘째, 셋째 모두 다 하반기에는 경시대회를 출전을 시킬 예정이에요.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경시대회를 출전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제자들을 가르쳐 보니까 특히 이제 제 제자 중에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들어간 제자가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경시대회를 1년에 두세 번씩 출전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기출문제집 뭐 프린트해가 같이 풀고 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. 포항공대 경시대회는 포항까지 가서 내려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입상은 단 한 번도 못했는데 경시대회를 갔다 올 때마다 수학이 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더라고요. 질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고 이게 수학 실력이 질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를 초집중해서 고민할 때 수학 실력이 늘어난 학생이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매년 그렇게 경시대회를 두세 번씩 출전을 하고 준비하고 출전하니까 고3 때부터는 수학이 전교 1등을 했어요. 전교 1등을 하고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도
그 당시 수능이 수학이 너무 어렵던 해였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전국의 수학 만점자가 아마 이과가 몇 명 안 됐어요. 8명인가? 그때 이제 97점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수학 때문에 서울대를 간 셈이죠. 다른 과목 많이 못했어도.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 중에서 좀 수학 관심 있는 애들은 경시대에 출전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, 그리고 걔네들이 또 나가서 준비하고 가는 애들은 또 많이 수학 실력이 늘어나고, 그런 거를 경험해서 제 자녀들도, 자,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됐고, 이제 어머님들 집에서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